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여. 자, 평형과 안정성이라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 크게 오늘 뭐 배울 거냐면 알자 힘이라는 애를 배울 거고 거기에서 힘의 평형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알자 힘이라는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뭐냐면 돌림 힘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얘는 다른 말로 토크라고 표현을 해줘요. 토크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들어봤죠?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네, 근데 토크 또는 돌림 힘. 근데 이제 돌림 힘이니까 뭔가 힘인 것 같은데 약간 들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하고 돌림 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을 열려면 손잡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야 되죠. 이 돌리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을 돌림 힘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또는 토크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렇게 돌렸어. 돌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당겨야 되죠. 당길 때도 얘가 지금 문이 회전해요, 안 해요? 하죠. 이때도 내가 돌림 힘이라는 물리량을 줬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 갔죠? 오케이. 이따가 계속 저 문을 쓸 겁니다. 돌림 설명할 때. 알겠죠? 자, 어쨌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배우게 될 건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왔느냐? 힘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요. 힘의 정의 먼저 한번 가볼게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민경이가 좀 읽어주실래요? 자, 밑줄 좀 그어놓읍시다. 물체의 운동 상태 두 개 적어놓으세요. 속력, 방향. 운동 상태에다가 속력, 방향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힘 정의 좀 기억해 둘게요. 운동 상태 지금 이제 우리 모양 변하는 거는 잘 안 할 거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힘이라고 할 건데 이 힘이 작용을 하면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며. 그러면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운동 상태가 안 변하겠네요. 이런 생각들 할 줄 아셔야 돼요.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 물리 파트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중력 시스템 할 때. 기억나죠?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그대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소리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물리 어려워요. 근데 자꾸 풀다 보니까 좀 풀리죠? 오히려 화학보다 날걸요? 아닌가요? 화학보다 날 수도 있어요. 화학은요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식을 만들어 갖고 풀어야 되는 거고요. 물리는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처럼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물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학은요 가끔씩 문제 중에 가정에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너무 짜증나요. 선생님 물화생지 중에서 유일하게 안 하는 과목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원장 선생님이 다 하거든요. 너무 고맙게도 나보고 하라고 안 해서 난 너무 고맙거든요. 생명이 싫은 게 가정에서 푸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생명에서는 유전 파트가 빠졌어요. 축하드려요. 대신에 2학기 때 만약에 이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뭐 아마 유전이라는 과목이 있을걸요. 그거 선택했다면 아마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말장난하는 게 너무 싫어서 생명을 하기가 싫어요.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좋지. 물리나 화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화학도 요즘에는 문제가 계속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싫어. 점점 싫어져요. 내가 전공을 화학을 했는데 화학이 점점 싫어져요. 좀 그래. 좀 그래. 어쨌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모양도 있지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아까 운동 상태에 뭐? 속력 플러스 뭐? 방향. 그러면 힘이 작용해서 속력만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힘이 작용해서 뭐만 변화시킬 수도 있어? 방향만 변화시킬 수도 있어. 또는 힘이 작용해서 속력과 방향을 모두 변화시킬 수도 있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런데 그 힘이
어떤 물체에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건데 그 힘이 하나면 상관이 없어. 하나야. 나 하나만 힘이 작용해.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밀었잖아. 그럼 힘 작용한 거죠? 하나만 작용했어? 아니요. 하나만 작용했어요? 하나만 작용했어요? 뭐도 작용했죠? 마찰도 있죠. 또 뭐도 작용했죠? 중력.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만 해도 세 개나 작용했네요. 뭐도 작용했고요? 중력 작용했고요. 마찰력도 작용했고요. 지금 내가 가해준 힘도 작용했죠. 그러면 결국 이 세 개의 힘이 작용을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맞죠? 그럼 그걸 이동시키는 진짜 알짜배기에 해당되는 힘은 누구냐라는 거지. 이해가요? 실제적으로 하나가 더 작용했어요. 수직항력이라고 하나 더 작용했어요. 이해가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작용했어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힘이 이런 거에 작용하고 있구나. 그걸 다 표시할 줄 아는 오늘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힘이 하나만 작용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힘이 여러 개가 작용을 해. 그럼 여러 개가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 여러 개가 하나로 묶어버리자라는 거야. 여러 개가 작용하는 힘들을 하나로 만들자 이거지. 그 하나로 만든 힘을 뭐라고 할 거냐? 알짜 힘 또는 여러 개의 힘들을 합쳐서 합력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요 알짜 힘과 합력이 뭐다, 어떻게 구한다 라는 것만 좀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깊숙이는 안 들어갈 거고요. 문제도 되게 쉽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돌리는 쪽 할 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가 있게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나는 알짜 힘을 구할 거야. 합력을 구할 거야. 두 개 이상의 힘이. 이상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무슨 힘을 구해야 돼? 알짜 힘을 구해놓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합력을 구해놓고 가야 돼. 근데 알짜 힘은 이제 주로 책에 나오니까 알짜 힘으로 연결을 하자 이거지. 되셨죠? 오케이. 자, 하나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요. 한 물체가 있는데 두 개의 힘으로 작용을 시켜볼게. 하나는 이쪽으로 7N이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3N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힘은 보통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됐죠? 그럼 이 물체 어디로 가요? 오른쪽, 왼쪽? 마찰 없어요, 지금. 중력도 없어요. 됐죠? 일단 온리 이거 두 개밖에 작용을 안 하는 상황인 거야. 됐지? 자, 어디로 가요, 물체? 오른쪽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겠죠. 얼마만큼에 해당되는 힘을 받아서 운동 상태가 변할까요? 왠지 둘이 뭐 할 것 같아? 더하면 될 것 같죠? 맞아요. 그게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은 그냥 얘네 둘이 더한 얼마? 10N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게 어렵죠? 장난 아니죠? 예. 소리 어려워 죽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 민경아? 괜찮아요? 예. 소연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쉽네. 뭐 어려워. 그쵸? 아니에요? 에이 설마. 괜찮죠?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요번에는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10N 잡아당기고요. 이쪽으로 4N 잡아당겨요. 요런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얘 어디로 갈까요? 운동 상태가 어느 쪽으로 바뀌죠? 오른쪽으로 바뀔 것 같죠? 그쵸? 얼마만큼의 알짜힘을 받을까요? 그쵸? 왠지 큰 힘에서 먼 힘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6N이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1번, 2번은 되게 쉬운 상황이에요. 두 힘이 어때요? 나란해요. 두 힘이 어때요? 나란할 때. 나란할 때는 같은 방향이면 뭐 해주고? 더해주고. 반대 방향이면 뭐 해주고? 빼주고. 요렇게. 통합과학에서도 방향을 따져줬었던 거 기억나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따져줬던 거 기억나죠? 지금도 이렇게 따져줄 겁니다. 얘네 둘은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할게. 그럼 이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럼 얘는 뭐? 플러스 10N이 되는 거고 얘는 뭐? 마이너스 4N이 되니까 그냥 그 크기에 해당되는 그 힘에 해당되는 값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합력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더해줬다라고 해서. 이해가셨어?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뭐 해주는 꼴이 돼요?
빼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는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 그래서 10N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럼 2개 말고 3개가 나올 수도 있을까? 3개 나온 건 체계 한번 봅시다.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셋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요. F1, F2, F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봐. F1과 F3를 플러스 값으로 놓고 F2를 마이너스 값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더해줘도 돼요. 또는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F1과 F2를 더하고 F2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요런 게 알짜 힘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 더 설명할 건데요. 뭘 설명할 거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에게 작용하는 힘이 이런 힘도 있고요. 요런 힘도 있어요. 나란하지가 않아요.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요거 F1이라고 할게. 요거 F2라고 할게. F1, F2가 나란하지 않아요. 나란하면 그냥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데 얘는 나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민경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버려? 네. 버리자고요? 진짜로? 버려도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쓰느냐? 평, 행, 사, 변, 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평행사변형 뭔지 알죠? 그럼 지금 얘는 지금 평행사변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를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잘라내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 F1과 동일한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은 평행이동이 가능하거든요.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띠디디디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됐죠? 얘도 똑같은 거를 평행이동 여기다 시키세요. 띠디디디디디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평행사변형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그려졌죠? 그래서 뭐 하느냐? 여기에서 요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알짜 힘이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N이다 라고 치자고. 얘가 예를 들어서 8N이다 라고 치자고. 그러면 요 알짜임 F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안 물어볼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2학기 때나 3학년 때 선택하는 역학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뭐 하는 김에 그냥 좀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만. 자,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얘는 8N이고 얘는 10N이야. 만약에 얘네가 나란하면 몇 N이죠? 18이죠. 나란한데 반대 방향이면 몇 N이죠? 2N이죠. 범위는 구할 수 있어요. 몇 N보다는 2N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알짜임 F가. 맞죠? 몇 N보다는 18N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요 사이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정도는 알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맞죠? 그래서 4번. 여기가 일단 요렇게만 내비두고 4번.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는 딱 우리가 구하기가 힘드니까 요런 걸 한번 해볼게. 여기 위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딱 수직이 되는 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얘를 3N이라고 할게요. 얘는 4N이다 라고 할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에처럼 밑에처럼 똑같이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리니까 평행사변형은 맞는데 사각형에 가깝네요. 사각형이죠. 맞죠? 그러면 똑같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쭉 해서 이게 알짜임 F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F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정적 어떻게 할 거야? 직각삼각형. 얘 평행 이동했잖아. 그럼 얘도 얼마야? 3. 얘는 얼마야? 4. 직각삼각형. P. 타. 그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정확하게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구해지겠죠. 얼마예요? 얘는 5N이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뭔 느낌인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지금 한 설명은요. 1번부터 4번까지 한 설명은 힘을 뭐 했어요? 더하는 과정이에요. 라고 해서 힘의 합성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죠? 합성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합성 과정에 의해서 구해진 이 알짜 힘들을 우리는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요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네,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이런 설명에서 그 인간이 이때 이런 얘기 했었구나 이런 거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링크. 단톡 만들어서 링크 걸어주면 거기다가 영상 올라간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방학이라 아마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그 전에 한번 올려서 니네 복습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번외로 힘의 합성이니까 힘의 분해라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합성했으니까 이제 뭐도 가능할까? 분해도 가능하겠죠. 자, 분해를 할 때는 어떻게 무조건 분해를 시킬 거냐면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에 대해서 분해를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갑시다. 어떤 F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흰색으로 가자. 어떤 이 F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경사지게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무조건 그 힘에 대해서 수평 방향 성분, 수직 방향 성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수평 방향 성분이 힘이 요만큼 딱 오고 요렇게 됐죠? 수직 방향 성분이 힘이 딱 요만큼 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에 역순이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얘 돼, 안 돼? 되지. 그럼 거꾸로 얘랑 얘로 분해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요거 연습하자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려면 여기 이렇게 세타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요거 A라고 할게요. 빗변을. 높이를 스몰 B라고 할게요. 밑변을 스몰 C라고 할게요. 여기 각도가 이렇게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요.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하나 더 배웠죠? 뭐 배웠어요? 탄젠트 세타요.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쌤은 어떻게 사인 세타를 배웠냐면 여기 이렇게 S를 써줬었어요. 요즘도 그러나요? 나 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코사인 세타를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렇게 코요 이렇게 했어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T를 썼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아닌가요? 요즘도 그래요? 바뀌는 게 없네. 니도 이렇게 배웠어? 니는 아니야? 민경이는? 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나 가르쳐준 수학쌤이 좀 잘하셨나 보다. 어쨌든 자, 여기서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 뭐? 얘는 뭐야? A분의 B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A분의 C요. 이렇게. 얘는 뭐야? C분의 B요. 라고 할 건데 탄젠트는 잘 안 나와요. 요거 두 개만 좀 연결을 할게요. 얘를 좀 바꿔볼게. 수학에서 미지수 많으면 좋대, 적으면 좋대? 적어야지 좋죠. 미지수 하나 있어? 그럼 식 하나로 해결되죠. 미지수가 두 개 있어. 그럼 식 하나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식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죠. 연립방정식 해야죠. 미지수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그러니까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러면 얘네들 A만 하나 남겨놓고 C하고 B는 미지수를 없애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요 식에서 요 A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B에 대해서 식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B는 A 사인 세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도 C는 A 코사인 세타요. 라고 식이 정리가 되죠.
그걸 그대로 여기로 갖고 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되죠? 요 길이가 지금 F예요 라는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럼 요 F하고 높이는 무슨 관계 있어? 사인 관계 있지? 그러니까 요 힘 얘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요 힘을 F 사인 세타요 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요 힘은 얘 F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코사인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요 힘은 F 코사인 세타요 라고 정리하자라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세타 값이 30도예요 라고 나온다면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 그걸 계산할 수 있다고. 코사인 30 얼마예요? 2분의 1 루트 3이죠? 그건 알고 있지, 소리도? 그럼 그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힘의 분해, 괜찮아요? 요거 좀 익숙해집시다.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봐. 요각을 세타라고 해보자. 아까는 우리 범위만 구했죠? 나는 그 크기를 정확하게 딱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요 힘을 이쪽으로 옮겨. 요 힘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옮긴 상태에서 얘를 분해를 하자 이거야. 무슨 방향 성분과? 수평 방향 성분과 무슨 방향 성분으로? 수직 방향 성분으로. 얘 힘을 분해하면 요 힘과 요 힘. 근데 요 힘은 또 이 힘하고 똑같죠. 맞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되셨어? 그러면 얘는 분해할 때 무조건 수직 관계로 분해를 시킨다 그랬잖아. 분해할 때 무조건 수직 관계로 분해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F2였으니까 요 친구는 뭐가 되죠? F2 사인 세타요 이렇게 되겠죠. 들어와. 프린트 뽑아줄게요. 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 표정이 되게 안 좋네. 자, 그럼 요 힘은 뭐예요, 서연아? F2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 길이 뭐예요? F1이죠. 이제 뭐 하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크게. 맞지? 그럼 밑변은 F1과 F2 코사인 세타 더해주면 되고요. 높이는 F2 코사인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피타고라스 이용을 하면 F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구해지겠죠. 요거는 물리학에서는 안 할 거야. 언제 할 거라고? 역학과 에너지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괜찮나요?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지금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걸 넣었을 뿐인 거야. 이거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 아, 그냥 저렇게 해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합력 구하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주 나올 거예요. 힘을 분해하는 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나요? 자, 핸드폰 꺼내서 사진 한번 찍어 놓을게요. 큰일 났다. 일시정지 눌러놨다가 안 됐어. 몰라.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만 할게요. 어차피 영상이 안 찍혔을 테니까. 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돌림은요. 회전팔에 대해서 수직인 힘으로 작용한 힘의 값만, 그 다음에 회전축에 대해서의 거리값을 곱한 값으로 우리는 돌림을 계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꼭 수직이어야 되나요? 네, 꼭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인 힘이 아니라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 세타 값을 곱한 값으로 해서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크기로 우리가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거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건 뭐냐? 토크 값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촉각의 거리 값으로 곱을 표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토크 값이 일정하다라고 친다면 둘의 값이 어떤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어. 그래서 나는 얘를 줄이려면 촉각의 거리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돼? 멀게 하면 돼. 그 이용이 다 여기 지뢰에서도 그거죠.
그 촉박기에서도 그거죠. 힘을 적게 하려면 왜? 어차피 얘가 돌아가는 데는 토크 값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돌림에서 방향에 대해서도 두 가지 기억해도 되는데 무슨 방향?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전에 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예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면 얘는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할 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방향 찾는 거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 지뢰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고 나와 있는데 책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에 지뢰 축박해갖고 표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거기에 진한 색으로 동그라미 2번 적혀 있는 거 보이죠? AF는 BW하고 똑같아요 라고 씩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거 별표 쳐놓을게요. 근데 A가 어디 쪽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B가 어느 쪽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걔네들의 관계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되셨어? 됐죠? W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면 나는 F를 최대한 적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A와 B의 길이비를 더 많이 차이 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거운 쪽은 거리를 짧게. 됐죠? 가벼운 쪽은 거리를 어떻게? 길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나오느냐? 병따개 나와요. 병따개 한 번씩 따본 적 있죠? 그죠? 네. 손잡이하고 병따개가 짚혀지는 그 축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지? 근데 병 뚜껑하고 힘이 가해주는 곳은 거리가 짧죠. 그러니까 내가 좀 긴 거를 쓰면 그만큼 더 잘 따지겠죠. 그 다음에 장돌이, 못을 뽑는 도구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망치는요. 몇 개 돼 있다고 내 망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가 장돌이가 아니라 망치 반대 부분에 이렇게 걸쇠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에 그 못 대가리를 끼고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빠지죠, 못이. 네. 맞아? 그것도 마찬가지 지렛대 원리 이용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 돌림과 관련돼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가이드 볼게요. 여기가 축이죠? 맞죠? 나는 힘 어디서 줘요? 여기서 주죠? 그럼 여기 축과의 거리가 좀 제법 있죠? 근데 우리 가위 자를 때 여기는 아주 미세한 거는 얇은 거는 여기로 자르는데 두꺼운 건 어디서 잘라요? 이 안쪽에다 넣고 자르죠? 더 안쪽으로 넣을수록 어때요? 힘이 좀 적게 들어가죠? 축과의 거리가 짧으니까. 축과의 거리가 짧으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갔죠? 그 다음에 스패너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스패너. 그 다음에 대저울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람의 뼈와 근육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인체에 있는 지뢰 해가지고 회전축이 나와 있고 힘점이 나와 있고 작용점이 나와 있죠. 보이나요? 보이죠? 그래서 힘점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는 짧은데 작용점과 회전축 사이의 거리는 멀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이득을 본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축박기도 볼게요.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짧은 반지름과 긴 반지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짧은 반지름에는 물체 무게가 더 큰 거, 중력의 크기가 큰 거를 매달아 놓고 긴 반지름 쪽에서는 이제 힘을 적게 들어가는 거, 그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의 비율과 똑같다. 근데 반대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역시 또 마찬가지로 별표처럼. 거기는 똑같이 스몰 a f 곱한 거랑 스몰 b w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 이런 식 나와 있어요. 자동차의 운전대나 드라이버, 자전거의 기어, 그 다음에 문손잡이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때 그림으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고요. 되셨어? 괜찮죠? 오케이.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목이 좀 많이 아파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역학적 평형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힘의 평형,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은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라고 나와 있죠. 물론 두 힘이 아니라 세 힘이어도 평형을 이룰 수 있고요. 네 힘이어도 평형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다 라고 치면은
자,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위쪽으로 F1, F2 작용하고요. 아래쪽으로 F3, F4가 작용하는데 위아래를 안 움직여요 라고 하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얘네 둘이 더한 거 위쪽 방향.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에 F3하고 F4를 더한 거 아래쪽 방향. 얘네 둘이 더한 값과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어떻다? 같다. 이게 힘의 평형이라고. 어렵지 않죠? 오케이. 돌림힘의 평형도 가고 갈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는 돌림힘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돌림힘. 플러스 돌림힘과 마이너스 돌림힘. 식의 돌림힘과 반식의 돌림힘이 크기가 어때요? 같고 방향이 어때면? 반대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역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역학적이라는 얘기는 운동에 대한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운동 자체가 통틀어서 싹 다 뭘 이루었다?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전까지 통합과학에서는 뭐의 평형만 우리가 봤냐면 힘의 평형만 봤지만 이제는 뭐의 평형도 같이 봐야 돼? 돌림힘의 평형도 같이 보자라는 거야. 역학적 평형 상태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가 역학적 평형 상태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을 해갖고 문제 푸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 여기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역학적 평형을 계산하는 이왕이면 순서대로 계산하자라는 거지. 순서대로 계산하자. 첫 번째 순서는 모든 힘을 표시하자고. 뭐로 표시하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 표시해 보자라는 거야. 어딜 피셨냐면 저쪽 뒤에 22쪽에 8번 잠깐 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 긴 나무 막대가 있고요. 여기에 받침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요 거리는 1m라고 나와 있고요. 요 거리는 2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몇 킬로냐면 3kg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전체 요 나무막대의 질량을 스몰 m이에요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요런 나무막대가 있으면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나무막대다라고 치면은 무게 중심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된다고? 무게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무게 중심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찾으냐면 되느냐? 이렇게 놓고 대충 한 지점을 놓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조금 더 가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무게중심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근데 지금 이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지금 어때 보여요? 비슷해 보이죠?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무조건 정가운데 지점이 뭐다? 무게중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무게중심. 그러면 지금 이 균일한 물체가 질량 m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의 무게중심은 요 가운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부분에서 얘에 해당되는 중력이 작용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mg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얘 봐봐. 모든 힘을 다 표시하지. 자, 오케이. 이 긴 막대에 대해서 중력값은 표시해줬죠? 요것도 표시해줘야겠죠? 위아래. 얘 힘 어디로 작용해요? 요 물체에 대해서? 아래로. 이쪽으로 작용할 거야. mg라고 했죠? 중력의 크기는? 그럼 m이 지금 3kg야. 중력값도 10으로 계산할게요. 몇 뉴턴이에요? 얘 중력의 크기 얼마예요? 30뉴턴이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지? 지금 우리가 힘 표시한 거는 뭐밖에 없죠? 얘 30이랑 얘 mg밖에 없죠. 이게 끝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힘의 평형도 이루어져야 되고 돌림의 평형도 이루어져야 된다며. 그럼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아래로 그냥 내려와야 되잖아. 위로 떠받치는 힘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뭘까요?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거 지금 문제에서 앞만 쳐다봐도 없어. F라고 할게요. 이렇게 미지수를 이렇게 써주자고. 되셨어? 두 번째 힘 표시했으니까 두 번째 힘의 평형식을 완성합시다. 힘의 평형식을 완성하려면 위로 작용하는 힘 모두 다 더하고 밑으로 작용하는 힘 모두 다 더해서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위로 작용하는 힘 지금 얘밖에 없으니까 힘의 평형 완성하자. F랑 30뉴턴 더하기 얼마랑 mg랑 지금 같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중력가속도 계산을 하면 되니까 집어넣어서 10m과 같아요. 이렇게 놔보자고. 근데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두 개가 있죠.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3번 가자. 3번은 축 정하기야. 뭘 정하자? 이제 뭐 할 거냐면 힘의 평형 끝났으니까 무슨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에 적용을 해보자 이거지. 돌림의 평형을 적용을 할 때는 무조건 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럼 축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문제에서 축을 가르쳐줬죠? 오케이. 그럼 거기를 축으로 잡으면 돼. 오케이. 나 지금 요 점을 축으로 잡고 여기 축이요.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되셨어? 그래서 축을 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처럼 축을 안 가르쳐 줬다라고 친다면 위에서 했을 때 미지수가 있는 곳을 축으로 잡는 거를 관례로 했어요. 이유는 미지수가 있는 것을 축으로 잡으면 요 힘에 대한 돌림힘의 크기는 없어져요. 왜요? 돌림힘 값이 수직 작용하는 힘과 축과의 거리값으로 계산한다며. 근데 내가 지금 여기로 축을 잡으면 이 힘에 대해서는 힘은 작용을 하지만 뭐는 없어요? 축과의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돌림힘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거기로 미지수를 잡아버리면 그 미지수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미지수를 줄이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축을 잡아야겠구나. 축을 잘 잡아야지 식이 간단해져요. 오케이? 물론 이래저래 하고 복잡하게 풀다 보면은 모든 값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복잡해질 거다라는 거지. 이왕 풀 거면 간단하게 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어디로 놓을 거야? 미지수가 이렇게 있네? 그럼 그 지점을 무조건 웬만하면 축으로 잡아놓자 이거지.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얘도 지금 미지수죠? 여기를 축으로 잡아도 문제는 풀릴 거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를 축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잡으면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 그리고 네 번째 돌림 힘의 평형식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방향이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방향을 한번 표시해 줄게요. 얘를 축으로 중심으로 힘이 작용하는 건 얘는 이제 상쇄되니까 얘는 돌림이 없어. 그럼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요 3kg짜리는 이 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하겠죠. 마이너스 값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mg 값은요. 요 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을 시키겠죠. 무슨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죠. 두 개밖에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 돌림과 얘 돌림이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식을 정하면 돼. 식 정해볼게요. 어떻게 정하느냐. 요 친구 먼저 갈게요. 축가의 거리 얼마? 1m. 힘 얼마? 30. 그러면 30N에 곱하기 1m 한 거랑 됐죠? 힘 얼마예요? mg죠? 그럼 10m으로 하면 될게요. 그냥 10 집어넣어서 중력가스도 거기다가 거리 곱해주면 되는데 요 거리는 알아 몰라 지금. 근데 알 수 있어요. 무게중심 무조건 어디라고? 정가운데라고. 그럼 전체가 몇 미터죠? 3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 1.5m.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m. 그럼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0.5m요. 0.5m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이해 갔어? 헉! 상수, 상수, 상수. m 구해줘, 안 구해줘? 구해지네. 자, 구해봅시다. 자, 얘 계산하기 편하게 2분의 1m라고 할게요. 2분의 1m요 라고 할게요. 그러면 10m은 2분의 1 넘어가면 2가 되는 거니까 30에다가 2 곱한 거가 될 거고 m은 10분의 30에 2를 곱한 거예요. 00 없어지면 얼마? 6kg이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얼마? 6. 60이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돼? 60N이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 F 값은 얼마예요? 90N이에요. 라가 되겠죠. 30N은 60을 더한 거가 되는 거니까. 역학적 평형 어때요? 복잡하죠? 순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순서에 맞춰갖고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차근차근.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해내야 되겠구나, 구해놔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잡힐 텐데 지금은 누가 들어도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민경아, 알겠죠? 서연아, 알겠죠? 소리, 알겠죠? 지금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모르는 것도 나한테 질문하고 또 나 풀이하는 것도 보고 니네가 집에 가서 또 풀어보고 수학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한번 풀어보고 한 시간 일주일 지나서 2주 지나서 다시 풀려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물리도 똑같아요. 그런 반복적인 학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된다고. 습이 필요한 거야 이제. 학은 알겠어. 습이 필요해. 습은 뭐로 해야 돼? 노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5쪽까지 중에서 구조와 안정성은 우리가 지금 수업을 안 했잖아. 그쵸?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봐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하는 거 체크하는 거 갖고 온 거 다 풀어달라면 다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끝나고 학원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 조금 더 늦게까지 하고 가도 되잖아. 표정들이 갑자기 굳어지네요. 그거 풀이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매번 늦게 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고 가도 되잖아. 정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미뤄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그때 좀 이렇게 발동 걸렸을 때 같이 하는 게 좋기는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네. 괜찮아요? 네. 물리 어때요? 솔직히 서연이 잘 모르겠어요. 민경이는 내 거 아닌 것 같죠? 소리는 어때요? 어려워요. 연습하셔야 돼요. 두 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선행으로 듣는 거니까 이렇게 요런 방식이구나. 요런 이제 좀 맛보기. 근데 그렇다고 너무 등한시하면 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시면 되고 핸드폰에 사진 좀 찍어주세요. 됐어. 채점해봐. 핸드폰은 보냈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 테니까 다음 주까지 문제 풀어보셔야 돼. 네. 도전이라도 해. 네. 찌긋찌긋 해봐야 돼. 네. 알겠죠? 네. 꼭이야.